한적한 시골 마을에 지극히 평범한 회사원인 민준이 살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특별한 것을 찾으려 노력하곤 했지만 여느 날과 다름없는 반복적인 일상이 그를 지치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의 친구인 효진이 그에게 피터 싱어의 효율적 이타주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효진은 이 이론이 그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이야기하며 민준에게도 이를 실천해볼 것을 권유했습니다. 처음엔 시큰둥하게 들었던 민준이었지만 효진의 열정적인 설명에 뭔가 마음이 동했습니다. 그래서 민준은 효율적 이타주의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다양한 자료를 찾아보며 이 이론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실천에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준은 먼저 자신이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고민했습니다. 그는 기부, 가효율적 이타주의의 실천 중 하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부가 진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민준은 다양한 자선단체를 조사했습니다. 그는 어떤 단체가 가장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어떤 단체가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지를 꼼꼼히 따져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아프리카의 의료 서비스 확충을 돕는 한 국제구호단체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단체는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부만이 민준의 변화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간도 가치 있게 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평소에 한가롭게 보내던 주말을 의미 있게 쓰기로 결심했죠. 민준은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무료 급식소에서 음식을 나눠주고 빈곤층 가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는 직접 지역 사회에 기여하면서 자신이 이루고 있는 작은 변화들이 얼마나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준은 효율적 이타주의가 단순히 효율이나 이타심의 문제를 넘어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었고 타인과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놀랍게도 이러한 변화가 자신에게도 큰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민준은 자신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민준의 이야기는 그의 친구들 사이에서 효이민준 이야기라는 재미있는 썰로 남게 되었고 그의 주위 사람들에게도 효율적 이타주의의 매력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효율적 이타주의의 힘이 아닐까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느끼는 보람,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그리고 자신마저도 변화시키는 그런 힘 말입니다. 민준은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오늘도 새로운 방법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 번은 철학을 전공한 학생들이 모여있는 스터디 그룹에서 앤스콤의 의도에 관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 모임의 리더인 제임스는 유쾌한 성격으로 잘 알려져 있어서 그날도 자신의 방식으로 복잡한 철학적 개념을 모두가 이해할 수 있게 하고자 마음먹었다. 제임스는 갑작스럽게 창문 밖을 바라보더니 여러분, 저 사람이 여기로 오는 걸 좀 보세요 하고 말했다. 모두 창문을 바라보았고 한 남자가 큰 책가방을 들고 천천히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제임스는 활짝 웃으며 말을 이었다. 저 남자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학생들 중 한 명이 말했다. 그는 아마도 도서관에 가려는 것 아닐까요? 다른 학생이 덧붙였다. 그렇지 않아요. 그의 가방이 워낙 커 보이는 걸로 봐서는 오히려 여기 어딘가에서 수업을 하려는 교수님일 수도 있어요. 제임스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와, 여러분의 추측이 정말 흥미롭네요. 하지만 제가 그분과 사전에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그분은 사실 여기 근처 카페에 새로 들어온 케이크를 사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웃음을 터뜨렸고 제임스는 의도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시작했다. 바로 이겁니다. 앤스콤의 의도. 이론은 특정 행동이 겉보기만으로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의미와 목적을 가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그의 행동을 보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상상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제임스는 학생들이 한층 집중하는 걸 느끼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앤스콤은 의도를 단순한 심리적 상태로 보지 않았어요. 그보다는 행동을 설명하고 그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중요한 요소로 보았죠. 그의 행위 뒤에 숨어있는 진짜 이유, 그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단순히 표면적인 움직임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임스는 조금 재미있는 실험을 제안했다. 각자 자신의 삶에서 의도의 중요성을 깨달았던 순간을 공유해보기로 한 것이다. 첫 번째로 발표한 학생은 어렸을 때 케이크 한 조각을 마지막으로 먹으려 했던 순간을 이야기했다. 그때 나는 단순히 배고팠던 것이 아니에요. 그 케이크는 나에게, 그날 따라온 친구에게 주고 싶었던 만큼 중요한 것이었거든요. 또 다른 학생은 고등학교 시절 자신이 첫사랑과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그가 왜 그렇게 어색하게 행동했는지를 돌아보았다. 내 의도는 그녀에게 나의 진심을 전하는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상대방은 내가 단지 수줍음이 많은 줄 알았죠. 이렇게 서로서로 돌아가며 학생들은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고 제임스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마무리했다. 보세요.
의도에 따라 같은 행동도 얼마나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앤스콤이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의도는 단순한 생각을 초월하는 힘을 지니고 있음을 잊지 말아요. 학생들은 오늘의 토론이 깊이 있는 철학적 사유와 개인적인 경험을 풍부하게 결합했다는 점에서 큰 만족감을 느끼며 모임을 마무리했다. 제임스는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앤스콤 교수님도 이 장면을 보셨다면 흐뭇해하셨을 거야. 세 번째 이야기, 버나드 윌리엄스에게 연적, 개념을 바탕으로 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도시의 한복판에 자리 잡은 번화가에는 매일 밤마다 화려한 불빛과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곳에는 누구나 한 번쯤 가보고 싶어하는 유명한 바가 있었는데 그곳의 이름은 운명이었습니다. 이 바의 주인은 젊고 매력적인 바텐더 리암이었습니다. 리암은 자신의 고객들에게 특별한 칵테일을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이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곁들여 만드는 운명의 칵테일이었죠. 어느 비 오는 밤, 바에는 두 명의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한 명은 제임스, 다른 한 명은 마이클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된 친구였고 오늘은 서로의 승진을 축하하기 위해 만난 자리였습니다. 리암은 이들의 주문을 받고 각자에게 어울리는 칵테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임스에겐 은행운의 바람이라는 이름의 칵테일을, 마이클에게는 운명의 갈림길이라는 칵테일을 추천했습니다. 리암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각자가 지금까지 겪은 삶이 우여곡절을 칵테일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두 친구는 칵테일을 마시며 지금껏 자신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날도 비가 내리던 날이었고 제임스와 마이클은 함께 파티에 참가한 후 같은 차에 탑승했습니다. 제임스가 운전을 하고 있었고 둘은 몹시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운전 중 제임스는 비 때문에 더듬거리는 시야 속에서 길을 찾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안전하게 집에 도착했고 둘은 서로에게 잘 내일 보자 인사를 전하며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제임스가 운전대를 잡고 돌아오던 길에 또 다른 친구가 차를 몰고 있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친구는 마이클이었습니다. 마이클은 그날 차가 빗물에 미끄러지며 작은 사고를 당했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두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임스는 운이 좋게 아무 일도 없었고 마이클은 가벼운 사고로 인해 보험료가 오르고 부모님의 꾸중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리암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바텐더라는 직업을 하면서 알게 된 게 있다면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요소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때론 운이 우리를 도와주기도, 때론 시험에 들게 하기도 하죠. 하지만 결국엔 우리가 그 순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맛이 달라지는 법이죠. 두 친구는 리암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운명바에서의 특별한 시간은 두 사람에게 복잡한 삶의 완급을 이해하고 서로에게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리암의 바텐더 경력은 끝이 없고 매일 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만의 특별한 칵테일을 만들어주는 그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리암이 마주하는 수많은 이야기 속에 어디서나 그렇듯 개연적 운은 존재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결국 모든 것은 그날그날의 선택과 마주한 운명에 대한 태도에 달려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개연적 운은 우리 삶 곳곳에 숨어있고 그것을 어떻게 마주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이야기는 다르게 그려진다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고대 로마의 어느 하찮은 마을에 에픽테투스라는 이름의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현명한 철학자였으며 그의 지혜는 먼 곳까지 소문나 있었습니다. 그의 명성이 퍼져나가자 많은 이들이 그를 찾아와 인생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일화는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는 그의 가르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페루디라는 젊은 상인이 에픽테투스를 찾아왔습니다. 페루디는 무역을 통해 부를 쌓았으나 최근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는 불안한 표정으로 에픽테투스 앞에 앉아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수확해야 할 곡물들을 배에 실어 다른 도시로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날씨가 변덕스러워 무척 염려됩니다. 폭풍이 올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있어서 말이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큰 손해를 볼 것입니다. 에픽테투스는 잔잔한 미소를 띄우며 페르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날씨를 통제할 수 있겠는가? 페르디는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없습니다. 날씨는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에픽테투스는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무엇을 통제할 수 있겠는가? 페르디는 잠시 생각에 잠기면서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결국 그는 신중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제 배와 물건의 안전을 위해 다른 항구로 경로를 변경하거나 출발을 늦출 수는 있을 것입니다. 에픽테투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네. 우리는 날씨를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의 행동과 선택은 통제할 수 있네. 그러니 불확실한 것에 대한 걱정을 멈추고 우리가 손댈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편이 좋지 않겠는가? 페르디는 에픽테투스의 가르침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날씨에 대한 불필요한 걱정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대신 그는 그의 무역 활동에 집중하면서도 변화무쌍한 자연을 존중하는 마음가짐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몇 달 후 페르디는 다시 에픽테토스를 찾아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당신의 말씀 덕분에 저는 더 이상 작은 것들에 매달리지 않게 되었고 제 사업은 훨씬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번창하고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흐뭇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참된 현자는 자신의 통제 범위를 아는 법이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 앞에서 평온함을 지킬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되네. 그 후로도 페르디는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었고 그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며 많은 이에게 영감을 주었다고 합니다. 에픽테토스의 지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도전과 변화의 시기에 대해 차분하게 마주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있습니다.